안녕하세요. 실제로 카시어링 업종의 제안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광고 퍼포먼스 1팀 문태주 마케터입니다. 우선 저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광고홍보학을 복수 전공하였고 다양한 매체 경험을 통해 클라이언트별 맞춤 매체 전략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체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진행 방향으로는 현황 분석, 운영 계획, 매체 전략 및 제안, 커뮤니케이션 전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카시어링 업종의 현황 분석입니다. 카시어링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해봤는데요. 카시어링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들이 나눠 쓰는 방식으로 차량 주인은 대여 수익을, 이용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카시어링 시장의 규모는 2016년 1000억부터 시작하여 2022년 7,300억 원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T사의 슬로건은 가까운 사이, 더 편한 이동, 우리 동네 T사 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T사는 중개자이자 이웃끼리의 커뮤니티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모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시어링 업종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는 대여 장소, 인지도, 차량 공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국내 3대 카시어링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대여 장소는 차를 대여하고 빌릴 수 있는 장소나 주차장 등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경쟁사인 쏘카 같은 경우 이미 쏘카존을 활성화시켜 운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사는 이러한 문제를 동네 이웃 주민 주차장에서 대여해주고 빌려주면서 대여 장소 요소를 충족시켰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인지도는 이 카시어링 업종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사용하는가입니다. 카시어링 이용 경험 브랜드를 확인해보면 쏘카, 그린카, 투르카 순으로 이용 경험이 높으며 검색량을 확인해봤을 때에도 쏘카, 그린카, 투르카 순으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사의 경우 인지도 요소는 부족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차량 공급입니다. 사용자들에게 대여해줄 차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요소입니다. 경쟁사의 차량 공급 현황으로는 쏘카는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공급하고 그린카는 모회사인 롯데렌탈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투르카는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맺어 차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사의 경우엔 동네 이웃 주민으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두 번째 요소인 인지도 부족으로 인하여 동네 이웃 주민이 없자 차량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T사는 인지도와 차량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마케터의 인사이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인 카시어링 업종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대여 장소, 인지도, 차량 공급 이 세 가지 요소를 따라야 하지만 업종적인 경쟁사가 아닌 브랜드 모델적 경쟁사로 보면 에어비앤비, 야놀자, 당근마켓의 마케팅 요소를 추구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야놀자, 당근마켓의 마케팅 요소는 이웃 형성과 사용자 공급입니다. 따라서 카시어링 업종의 중요한 요소인 대여 장소, 인지도, 차량 공급 이 세 가지 요소가 아닌 T사의 중요한 요소인 대여 장소, 이웃 형성, 사용자 공급이 중요합니다. 이 이웃 형성과 사용자 공급, T사는 과연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웃 형성입니다. T사는 현재 이웃 간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매너무드와 즉각적인 채팅 소통, 동네 이웃이란 키워드를 활용하여 이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공급은 월 70에서 150만원의 높은 대여 수익과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간편한 앱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사에 필요한 요소는 다 충족했으며 이제 준비가 끝난 T사를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알릴 것인지에 대한 미디어,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인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두 번째 목차인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T사는 주요 타겟으로는 20대에서 50대의 M잔러를 선정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잡에 대한 니즈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N잡러의 현실은 인지도 문제와 시간적 문제, 일거리 문제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리소스 대비 부수입이 저조하니 N잡의 지속성 또한 저조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N잡의 현실을 해소할 T사의 장점으로는 차만 있으면 시작 가능한 인지도 문제와
어플 하나로 간편하게 운영 가능한 시간적 문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인 일거리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잡러 핵심 타겟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월급에서 플러스로 부수익에 관심이 많은 유형과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형을 페르소나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쉽고 빠른 보상과 세제 혜택을 소구점으로 잡아 타겟할 예정입니다. 주부의 경우 동네 활동을 많이 하는 유형과 부수익에 관심이 많은 유형, 생활력이 강한 유형의 사람들을 페르소나로 선정했습니다. 인프라 구축, 수익, 생활비를 소구점으로 잡아 타겟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구점을 녹여 만들어낸 소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세 번째 목차인 매체 전략 및 제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체 선정 기준으로 차량 주인 등록을 위한 홈페이지 광고와 앱설치 유저를 위한 앱 광고로 분류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체는 웹과 앱 둘 다 광고가 가능한 구글입니다. 캠페인의 경우 홈페이지 광고를 위한 디맨드젠 캠페인과 앱 광고를 위한 앱 캠페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글의 경우 T사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매체다 보니 기본적인 세팅은 넘어가고 광고 전략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잠재 고객 맞춤 세그먼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경우 경쟁사의 모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직장인, 주부, 재테크, 경쟁사 잠재 고객 키워드를 설정합니다. 또한 경쟁사 URL과 유튜브 URL, 그리고 카쉐어링 업종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업종의 앱 방문자 타겟을 설정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구글 애즈와 GA4 연동을 통해 리타게팅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GA4 측정 항목과 기준을 이용하여 리타게팅 잠재 고객을 생성하고 특정 순서로 행동하는 유저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리타게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웹사이트를 봤지만 앱 설치를 하지 않은 유저에게는 앱에 대한 리타게팅 광고를 진행하고, 두 번째 유형으로 앱 설치는 했지만 이용은 하지 않은 유저에게는 적용 가능한 후킹성 높은 할인 코드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앱을 이미 활용한 유저에게는 이용한 상품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매체는 메타입니다. 메타에서는 전환 캠페인과 앱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메타의 경우에도 T사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매체다 보니 기본적인 세팅은 넘어가고 광고 전략에 대해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T사는 전에 전환 캠페인과 앱 홍보 캠페인, 트래핑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전환 캠페인과 앱 홍보 캠페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브랜딩으로 운행 중이었던 트래핑 캠페인을 오프하고 트래핑 캠페인에 있던 예산을 전환 캠페인과 앱 홍보 캠페인의 20%를 투자하여 소재 테스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룹당 최대 5개의 소재로 운영할 예정이며 소구점별로 그룹을 분리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7일 기준 50건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세팅하고 머신러닝 종료 후 효율 소재를 발굴하여 베리에이션 및 그룹을 추가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T사가 운영 중인 메타 소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소재는 부계정에서 올린 소재들로 본계정에서 올리기 힘든 소재들을 부계정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의 사진들을 보시면 비슷한 느낌의 소재들만 있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렇듯 너무 단일화된 소구점만 사용하여 운영 중이기에 T사의 강점을 살린 추가 소구점을 반영하여 소재를 기획 및 제작할 예정입니다. 차량 주인 등록 소재와 앱 설치 유제 소재를 분리하여 각각의 소구점을 살린 소재 예시입니다. 또한 리타게팅용 소재로는 후킹성이 좋은 슬라이드형과 프로모션형 소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매체는 토스인데요. 토스의 경우 적합한 타겟층과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스의 주 연령 타겟은 20대에서 50대의 T사의 주 연령 타겟과 비슷하며 T사와 같은 카쉐어링 업종의 경우 정교한 타겟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스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홈페이지 광고는 리스트 배너로, 앱 광고는 모먼트 풀페이지 배너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토스 리스트 배너의 운영 계획입니다. 이미지는 한눈에 파악 가능한 간결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상단 신청 양식과 후킹성 높은 프로모션을 강조하여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모먼트 풀페이지 배너로는 브랜드를 보여주는 깔끔한 이미지와 한 번에 이해가는 문장으로 구성하여 한눈에 T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CTA 버튼으로 앱 설치 유저의 클릭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매체는 당근인데요. 당근 또한 주 연령 타겟이 T사와 유사하며 국내 최대 하이퍼 로컬 서비스인 당근에서 이웃끼리의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 T사와의 성격이 유사하는 장점 때문에 당근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당근의 경우 MMP 연동이 불가능하여 홈페이지 광고를 위한 네이티브 배너만 진행했습니다. 네이티브 배너에서 자연스러운 광고를 위하여 실물 사진을 배치하고 후킹성 높은 문구를 사용하여 클릭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매체는 타겟팅 게이츠인데요. 타겟팅 게이츠는 초게이나 타겟팅과 MMP 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앱 광고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요. KT와의 협업을 통해 상세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며 MMP를 연동하여 전환 추적 및 분석해서 더 상세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앱에 최적화된 맞춤 타겟 광고이다 보니 홈페이지 광고는 제외하고 고정 배너로 앱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정 배너의 경우 광고 소재가 작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 가능한 이미지와 눈에 띄는 가독성 높은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각 매체별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야 하는데요. 네 번째 목차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주인 등록 유저를 위해 에어테이블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에어테이블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들어오는 DB의 유입 경로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설치 유저를 위해 MMP인 앱스플라이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앱스플라이어를 활용하여 노출, 클릭, 설치, 회원가입 등 일반 매체 대시보드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앱 광고들의 노하우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별 맞춤 매체 전략을 제안해드리는 저는 광고 퍼포먼스 1팀 문태주였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